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위험한 시기 안전한 창업 SO라는 주제로 50분 동안 강의하게 될 메나테크 PPD 유희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있다고 해서요. 아침에 열심히 저 미용실 가서 커트했는데 우리 미용실 사장님이 오후 유튜브 방송 있다 그러니까요. 머리에 뭐 엄청나게 뭘 발라주셨어요. 그래서 턱시도를 입고 올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직업이 강사고 컨설턴트라고 보니까 많은 분들과 여러 가지 상담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지신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라기보다는 그때 제가 그것만 안 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라는 말들이 대다수예요. 물론 뭐 성공하신 분들은 내가 그때 그걸 해서 성공했어 이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뭔가를 추가적인 소득 경기가 나빠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뭘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간단한 부업에 창업을 했을 때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뭐 십수년 넘게 모아오고 벌어놓았던 돈들이 사라지거나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위험한 시기에 안전한 창업이라 잡은 이유가 만약에 그때 그 부분만 우리가 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삶에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아도 됐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두 가지 요소, 위험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어떤 가치를 놓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예요. 요즘 어떠세요? 저기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부분 뭐 다양한 주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냥 하나로 이렇게 꿰뚫어 보면 경제의 문제죠. 사실 우리 몸의 문제는 염증으로 아까 강의에 출발한다고 했다면 우리 삶의 불행, 힘든, 갈등은 대부분 경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다가왔어요. 코로나가. 우리가 뭐 해외 조사해 보니까 OECD 올해 경제 성장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 마이너스 되는데 좀 덜 마이너스 된다는 거지. 경제가 우리도 마이너스 3%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측들이 이 코로나와 관련된 예측들 아니면 이 유사한 상황에 대한 예측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측이 됐었고요. 실제로 또 과거를 돌아가 보면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패스트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인류사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고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런 것들이 눈앞에 왔을 때 이렇게 이제 이 책 같은 경우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은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나온 책들인데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갖다가 막상 나오니까 막 이제는 눈을 이쪽으로 돌리고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는 늘 생존을 위협합니다. 누구에겐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위기가 되죠. 그 생존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직업과 일자리입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뭐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라고 수많은 담론 속에서 공장에 사람들이 없어진다부터 해가지고 산업 구조의 변화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을 때 우리와 딱 맞닥뜨리는 얘기들은 뭐냐면 직업과 일자리 문제였어요. 결국엔 그 일자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뭐 기그드라 그래서 아주 파타임 잡 같은, 그러니까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냥 잠깐 가서 일해주고 돈 받는 그런 경제 구조로 바뀔 것이고 심지어 직업이 이제 종말을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직장인, 전문직,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분들이 이제 플랜 B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정말 힘들게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생존해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생존의 방법 중에 하나가 취직,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취직이 잘 되는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취직 말고 의사, 변호사처럼 전문직이 돼서 좀 편안히 먹고 살아라. 이게 부모들의 욕심이고 마음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물가가 올라가도 월급은 제자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은행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의사나 변호사들도 5년 후에 없어진다고 하고, 정말 의사들이 처방 내리는 것보다 IBM에서 만든 그 컴퓨터 의사가 훨씬 정확하게 진단 내린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IBM에서 나온 왓슨인가? 그 인공지능 의사는요, 퇴근도 안 하고요. 의사들이 수백 시간에 걸쳐서 검토할 과거의 의료 데이터들을 수초 만에 분석해내서 진단해낸다 그러잖아요. 자영업 창업 3년 내 70%가 문 닫고 있고 폐업자가 91만 명이래요. 이 폐업의 증가율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단녀라 그러죠. 뭐 우리 힘들게 명문대학 나온 여자분들 아이 낳으면 다 집에 있으시잖아요. 저는 요즘 메나테크 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때 아이들 좀 데려가는 일을 하는데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 아빠가 혼자, 아빠는 데려오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엄마들 이렇게 몇몇 스펙들을 보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대학들을 다 나온 엄마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 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큰 기업들을 다녔던 경력자들입니다. 근데 그 경력이 단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보험,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을 가져가는지 보험 계약에 그 중간에 유통 마진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알다 보니까 나 직접 해볼래 하는 거죠. 참고로 저도 가장 싸다고 했던 자동차 보험을요, 한 14년 15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화 오면 갱신하고 하다가요, 한번 컴퓨터 들어가서요 견적을 넣어봤어요. 아주 편안하게. 그랬더니 저희 집 차가 2대인데요, 자동차 보험료가 보통 한 150 이 정도, 150, 160 나왔는데 130대로 30만 원 정도 줄더라고요. 그냥 어렵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보장되는 내용을 넣어봤는데요, 되더라 말이죠. 참고로 또 제가 뭐 T맵이란 걸 뭐 이렇게 로그인해 봤더니 그 T맵에서 뭐 운전하는 습관이 90점 이상 나서 그걸로도 또 10%로 깎아주더라고요. 모든 게 디지털화 되면서 이런 시장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직업이 앞으로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목매달고 여기에 올인해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고 있었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시리즈의 8번째 책인데요, 1997년도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을 내면서 표 하나를 제시해요. 어떤 표냐? 세상의 모든 직업을 특징으로 분류해 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E라고 쓴 게 엠플로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인이죠. 정말 뭐 명문대를 나오든 뭐들 나오든 뭐 대기업에 삼성을 들어가든 동네의 중소기업을 들어가든 하여간 다 약간의 급여 차이나 복지 차이는 있어도 본질은 다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서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전문직 내지는 자영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약사, 변호사 뒤에 사자 붙는 직업들이에요. 그리고 자영업이라는 건 내 초기 투자로 뭐 가게를 한다든지 소소하게 직원 몇 명 데리고 내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죠. 근데 이게 평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데요, 오른쪽에 입체로 한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입체로 보면 대부분 그 지구 안에 있는 인류들의 95%가 E사분면이나 S사분면, 직장 내지 전문직 자영업 쪽에 대부분 95%가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경쟁하고 다가서고 있는 그 부의 양이 보면 지구상에 있는 부의 5% 정도를 갖고 95%가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5%의 저 B가 뭐냐면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고요. I는 인베스터, 그래서 투자가인데요. 그 B 분면과 I 분면에 있는 인구로 보면 5%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95%의 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거죠. 야, 너는 커서 꼭 사업해. 직장 다니지 마. 이런 얘기하는 분 뭐 거의 없죠. 야, 사업은 위험하니까 안정된 직장이 좋아. 이렇게 우리들이 여태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9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직장 그거 기댈 게 안 돼. 어느 순간 한계가 와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죠. 근데 직업을 나누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여기서 여러분 실시간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와, 실시간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1등으로 하신 분 제가 만나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그 시스템 얘기하기 전에 최초의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죠? 한번 댓글로 한번 쫙 써보세요. 최초의 자동차.
자, 제가 답변할 수 있게 한 2초 드릴게요. 자, 제 답변 이후, 강의 이후에 답변 쓴 거는 정답 아니에요. 맞습니다. 벤츠라는 사람이 다임러라는 사람과 벤츠라는 사람이 둘이 합쳐서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임러 벤츠예요. 최초의 자동차는 벤츠가 만들었어요. 벤츠라는 사람, 칼 벤츠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왕 그러면 좀 이따 검색해보세요. 자동차 왕이 누굴까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나와요. 자동차 왕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동차 왕은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를 우리 인류는 자동차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어떤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라는 시스템. 이전에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바퀴 끼는 사람 이렇게 그냥 바퀴 하나 끼고 뭐 끼고 이렇게 한 사람이 그걸 다 일일이 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 지금의 자동차 값보다 10분의 1로 내가 낮춰서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타게 만들겠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시스템 하나를 개발해요. 그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몸체가 딱 올려서 쭉 가면 바퀴만 다는 사람은 계속 바퀴만 달고 창문 다는 사람은 계속 창문만 달고 핸들 꽂는 사람은 계속 핸들만 꽂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당연해라고 하는 그것을 최초로 개발해서 자동차에 적용시켰고 그 덕분에 인류는 아주 싸게 자동차를 타기 시작했죠. 시스템이란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뭔가 투입이 돼요. 이렇게 뭔가 투입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이 나오죠. 이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뭐 투입에는 원자재, 노동력,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우리는 직업을 할 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go into 시스템 안으로 우리가 뭔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간다. 이게 뭐냐? 이걸 취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그럼 시스템 안에 들어간 거예요. go into 시스템. 그러면 취직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분면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스템을 만들 능력은 안 되지만 그 시스템을 소유하고 싶어. 그 욕구가 있어요. 내가 좀 사고 싶어. 잘 만든 기성품의 시스템을 사고 싶어. 우리는 그걸 프랜차이즈라 그래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프랜차이즈는 창업이 아니에요. 안에 구조를 들여다보면 샀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시스템은 가맹비라는 돈을 주고 샀긴 했으나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 소유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뭐라고 불러요? 창업이라 부르는데 프랜차이즈는 개업이에요. 개업. 그냥 가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S 분면에 있는 거죠. 저는 저 S를 셀프 인프로이라고 안 부르고 슬레이블리라고 불러요. 슬레이블리. 뭐냐면 노예라는 거, 노예. 프랜차이즈가 좀 죄송합니다. 이 방송 보는 분 중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도 계실 텐데 저는 저 프랜차이즈가 취직보다 더 나쁘다는 게 뭐냐면 취직은 그나마 머슴살이긴 해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머슴살인데 저 프랜차이즈는 내가 돈을 내고 하는 머슴살인 거죠. 내 마음대로 매뉴얼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쌓인 노하우를 내 사촌 동생한테 내 친동생한테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 시스템을 소유한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는 게 아니죠. 빌리는 거죠. 잠시 렌탈. 저 문자 바꿔야 되겠어요. 시스템을 이제 바이라고 하지 말고 렌트한다 해야 되겠어요. 렌트. 그게 맞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진짜로 내가 시스템을 소유하고 싶다면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창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창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로버트 기요사키조차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창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적어도 5억에서 1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돈을 하나도 못 뻗어갈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창업을 정의해요. 얼마나 리스키합니까? 5억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요. 그 돈이 있다 그래도 적어도 5년에서 10년 동안은 수익 없이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돼야 진정한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고 시스템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냥 연구한 평균치예요. 조사해 보니까 평균치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나름의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뭐 창업을 합니다. 나름대로 식당이 막 가장 많이 하는 게 통닭집이죠. 근데 식당이 막 창업을 해요. 근데 식당은 늘고 인구는 줄고 있대요. 우리나라가요. 식당 한 군당 시민이 122명이에요. 외국에 살다 온 사람, 특히 미국 같은 데 살다 온 사람들은요. 한국 오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저녁에 나가면요. 먹을 집이 천진 거죠. 저는 2년 전에요. 미국에 얼바인이라는 데 파트너가 계셔서 한 열흘 묵었거든요. 호텔밥이 하도 맛없어가지고 나왔는데요.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차도 없는 데다가 뭘 옆집에 먹으러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상가가 다 먹을 집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배달 음식점은 어떻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폐업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볼까요? 적어도 식당을 차리려면 최소 7,500에서 1억까지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창업신문인데 여기서 뭘 조언하냐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도한 시설 투자보다는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는 창업이 필요하다. 버텨낼 수 있는 창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이터를 좀 볼까요? 서브웨이라는 우리 다 아는 샌드위치 가게죠. 익히 사람들에게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평가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증금하고 우리 뭐 바닥권리금 이런 권리금, 우리 권리금 없는 상가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제외하고도 최소한 창업 비용이 2억 정도 든대.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래서 이제 원가 분석을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뺄 거 빼니까 한 달에 한 245만 원 정도 가져갈 수밖에, 그 정도가 평균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보증금과 권리금은 뺀 거예요. 뺀 거. 과연 이게 맞는 투자일까라는 거죠. 자영업 폐업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2010년도만 해도 자영업 폐업률이 8.6%였대요. 근데 지금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제 언젠간 끝나겠죠. 뭐 이대로 계속 가겠습니까? 그리고 끝난다는 것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국민들이 이제 두려움도 좀 없어지고, 봤더니 나이가 아주 뭐 많은 뭐 노약자나 기저 환자들 이런 분들이나 좀 어렵고, 아이들은 뭐 왔는지도 모르고 간다, 이런 데이터를 접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포심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시대가 오긴 올 건데 메나테크 창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급변하는 시대에 현명한 여러분의 선택으로 일단 처음에요, 제품이 좋아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메나테크 창업의 특징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쓰니까 좋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맛집 알려주듯이 야 영양제 많은데 내가 좋은 거 여러 개 먹어봤지만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 영양제가 먹어보니까 꽤 괜찮아. 너도 먹어봐. 엄마도 드셔보세요. 야 동생아 너도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공유합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가 돼요. 근데 회사는 그 상황에서도 잘 데이터를 측정하여 여러분들께 보상을 드리죠. 그렇게 서로 알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효과가 좋으면 사람들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제 그러면 관심이 생기면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죠. 약간 덥습니다. 에어컨 좀 낮춰주세요. 네,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요즘은요 영양제는 필수잖아요. 영양소는 필수예요. 생필품 필수예요. 근데 그걸 어차피 쓰는데 한번 브랜드를 체인지해서 한번 써보는 거죠.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가게 같은 거 창업을 보자고요. 가게를 열었는데 한 일주일에 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물러줘요? 집기비품 물러줘요? 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나테크 창업의 특징이 뭐냐면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브랜드를 바꿔서 한번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써보는 거죠. 메나테크 사업이 안전한 창업인 이유는요,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코로나와 언택트라는 태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제목을 뽑고도 아침에 감동했어요. 너무 멋지게 뽑았어요. 코로나 언택트라는 태풍을 우리는 순풍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바다에서요 극심한 바람이 오는데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죠. 태풍이 순풍으로 바뀌는 사업이다. 뭐냐? 언택트 시대에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해요. 건강과 면역이라는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사람들이요 건강에 대한 인식, 건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나요. 두 번째,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재정 위기나 경제, 뭐 이런 경제의 문제도 등장해요. 세 번째, 저게 뭐냐면 모임들이 리모델링 되는 게 이제요. 사람들이 그러죠. 바쁜 시간 안에 여러분 옛날에 여유 있을 때는요. 그냥 동창회, 친목회 나가서 아무 영양가 없는 얘기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변수 때문에 일단 사람을 만나는 걸 다 꺼려요. 꼭 내가 나갈 필요가 있는 모임 정도만 나가기 시작해서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거 모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외로움이라는 요소가 발생돼요. 저는 유심히
어떤 기업 컨설팅 하면서 할 때 저 외로움이란 화두를 가지고 기업의 아이템으로 계속 연구해 받으라고 제안드려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도요, 외로우면 그리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사망해요. 우리 그런 시험 많이 했어요. 우연히 사막에서 정글에서 발견한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먹고 입히고 씻기고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죽더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메나텍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첫 번째, 건강 문제는 면역력의 핵심 물질인 선점 대체가 불가능한 메나텍의 제품으로 해결이 돼요. 두 번째, 재정위기는요, 투자 없이 부업으로 시작 가능한 사업.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거죠. 여러분, 투자의 신 투자의 성인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좋은 데를 찾는 게 아니라 위험하지 않는 걸 그의 투자 원칙으로 했단 말이죠. 우리도 위험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 그나마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 없이 부업으로 그냥 내가 소비자로 한번 써보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말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써보는 거예요. 기껏 몇십만 원 써보고 조금 더 욕심나면 크링이라는 프로그램 조금 더 투자해서 먹어보고 내 몸의 결과를 보는 거죠. 세 번째, 인맥의 문제는요,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요, 우리는 경제 공동체로 묶여요. 그래서 관계가요, 이 경제 공동체로 묶인 관계가 가장 끈끈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다양한 모임 보세요. 학연, 지연 이런 모임이 끈끈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경제와 관련된 모임이 가장 끈끈해요. 근데 어때요? 네트워크를 시작해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경제로 묶여있는 경제 공동체가 돼요. 그 안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의 문제가 이렇게 오른쪽의 해결로 메나테크의 사업으로 해결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다시 한 번 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랬죠?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인데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메나텍 얘기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반론.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 뭐냐면 복제입니다. 복제. 근데 복제의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독점하려고 하면요, 복제를 쉽게 하면 안 되겠죠. 왜? 딴 사람들이 못 쫓아가게 해야 돼요. 딴 사람들이 못 쫓아가게 하면 나 혼자 독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따라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메나테크의 복제는 좀 반대 방향인 거죠. 복제가 쉬워야 돼요. 그래서 확장성을 크게 갖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 사업인데 뭘 복제한다? 시스템. 아까 제가 시스템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뭔가가 들어가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들. 이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쉽게 복제돼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특정 기술을 개발했을 때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저 시스템을 쉽게 복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한 고민 속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SO라는 개념이에요. SO의 약자가 뭐냐면 이제 바로 설명드릴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장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자 아빠 21세기 비즈니스라는 책은 노보트 기요사키가 수많은 경제 경영 얘기를 쭉 나오다가 마지막 편에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만나요. 그리고 깜짝 놀래요. 왜 놀래느냐? 자기가 비즈니스 오너가 되라고 계속 여태까지 가르쳤는데, 그리고 자기 책에 분명히 비즈니스 오너가 되려면 너희들 희생해야 돼. 너희들 도전해야 돼. 적어도 5억에서 1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5년에서 10년은 손가락 빨고 있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처음 책에 나와요. 그런데 산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라는 걸 보니까 자기가 얘기한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이 예외적인 요소가 있는 거야. 그렇게 큰 투자가 없이도 비즈니스 오너로 도전해 볼 만한 산업군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책으로 엮어낸 게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이에요.
혹시 저 책을 다 읽고 싶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 유튜브 방송 채널에 들어가시면요. 저 책을 갖고 우리가 책 리뷰를 2시간씩 해가지고 4시간에 걸쳐서 쭉 요소요소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안내해 주신 분한테 안내 받으셔서 한번 그냥 듣기만 하셔도 저 책의 한 70%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축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이 세일즈맨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사업을 펼치려는 것이며 그 사업은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기업을 볼 때 무엇보다 먼저 떠올려야 하는, 여기서 여러 기업이라면 네트워크 회사들의 여러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회사는 내가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저기 그냥 제공한다 그랬는데 무료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교육과 자기개발 시스템이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엔 네트워크 비즈니스 회사의 경쟁력은 마지막에 나온 비즈니스 교육과 자기개발 시스템인 거죠. 이게 복제 시스템인 거예요. 저희는 이 고민에서 출발해서 8월 달에 새로운 사업 구조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SO라는 개념이에요. SO는 뭐의 약자면요? 시스템 오너라는 약자예요. 우리 로버트 기요사카가 제시한 비사 분면은 뭐의 약자면요? 비즈니스 오너라는 약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O가 뭐냐면 시스템 오너,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제공하는 모든 성공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받고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업자를 정식으로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SO가 주관하는 미팅을 주관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하고 시스템도 제공하고 그를 계속 양성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 저 수많은 네트워크의 고민 속에서 나와서 찾아낸 시스템입니다. SO가 인증받는 방법은요, 뭔가 일정의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치킨집을 하나 열어도요, 2달, 3달 가서 치킨을 튀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아주 간단하게 SO가 될 수 있게, 창업할 수 있게, 시스템 오너로서 창업할 수 있게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MBA라는 과정이 있어요. 6330입니다. 6번의 강의를 듣고 3권의 책을 읽고 30개의 음성 파일을 듣는 6주간의 과정인데요. 과거에요. 어땠냐면 저게 꼭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집에서 들으시면 돼요.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다음날 저녁 6시까지 본인 공부한 내용만 출석으로 피드백해주면 수료가 돼요. 두 번째 MBT예요. MBA 수료를 마치고 나서 좀 더 내가 이제 사업을 결심하고 이 사업을 누군가에게 알리려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트레이닝을 시켜줘요. 그거 수료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PD라는, 메나테크의 첫 번째 성공자 직급 PD라는 직급자가 주관하는 SO 미팅에 6번 정도는 가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SO가 더 정착이 되면 이 파트는 없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막 첫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온전하게 복제되어 있는 PD 사장님들한테 배워라라는 주관으로 저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매월 초에 사업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의 노하우를 정말 그냥 방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고피드 세미나라고 하는데 그걸 한 석 달에 걸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교육 시스템이 끝나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QSED라는 직급이 뭐냐면 이제 우리 구조에서 한 자기 산하로 한 금액으로 따지면 1,500만 원 내외의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가 만들어진 사람들을 SED라고 하는데 그걸 퀄리파이 6개월에 한 3번 정도로 하시고 나면 최종적으로 SO라고 인증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에요. 이런 조건을 맞추면 오른쪽에 보이는 우리가 인증서도 드리고 그분이 그것을 어떤 자부심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SO가 기회인 이유는 저는 저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SO가 기회. SO가 왜 기회냐? 여러분, 여태까지 인류가 발명해낸 수많은 발명품들은 어떤 변화를 촉발합니다. 인쇄술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비행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동시켰죠. 자동차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모든 발명품들을 어떤 제약을 넘어서는 데 활용돼요. 비행기, 자동차, 운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줄였죠.
제가 어저께 의정부에 잠깐 누구를 만나러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80km 정도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4km를 1시간에 걸어요, 군인이. 그러면 80km면 20시간을 걸어갔다 와야 되니까 제가 그분 만약에 옛날에 운송수단이 없을 때, 자동차가 없을 때 만나러 한 3일 잡고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뜨렸죠. SO가 왜 기회냐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온라인 방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의 제약. 과거에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또 일요일 날 같은 때 우리가 MBA라는 게 진행됐는데, 그때는 보면 일요일 날 뭐 교회도 가셔야 되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못 왔어요. 시간의 제약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 시간에요. 지금 부산이도 어디고 뭐 김해고 뭐 지방에서 막 듣고 계신데요. 공간의 장벽도 허물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난이도의 장벽이 허물었다는 게 뭐냐면, 지역에서 이 비슷한 세미나를 각자 진행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해낼 수가, 우리 좀 사업을 오래 하시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처럼 사업을,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내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런 미팅을 주관해내고 진행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쓰면서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SO는 우리 중학교 2학년짜리는 다영이도 하겠어. 맞더라고요. SO가 뭐라는 거냐면 직접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중앙에서 공급되는 강의나 시스템을 모여서 듣고 안내하는 정도만 하고 끝나면 생각들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SO라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거, 코로나 덕분에 부득이하게 유튜브 방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유들은 과거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허물어뜨린 거죠. 여러분, 통신이 나오고 테레비가 나오면서요, 대학의 문턱도 허물어졌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대학은 무조건 입학을 했어야 됐어요. 기껏해야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점을 극복해서 야간대학이라는 게 있었죠. 직장 다니면서 밤에 가라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통신대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과목을 들어가서 수강하고요, 학점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O도 그렇게 많은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사진을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요 실시간 방송 들으시는 분들요, 댓글창에 자신이 있는 지역을 한번 댓글로 쭉 한번 달아줘 보시자고요. 자, 부산 해운대 이런 식으로, 서울 강남, 뭐 경기도 안산, 뭐 경기도 이천 이런 식으로 한번 댓글 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동시에 시공간의 장벽이 극복되는 거죠. 지난주에 첫 미팅들이 이제 SO 미팅이 부산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일산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천에서 저렇게 하시고 안산에서도 하시네요. 서울 노원구에서, 울산에서도, 예, 이태원에서도, 경기 광주, 카페에서, 시공간, 집에서 시공간의 제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스터디룸에서도. 그리고 저분들은 한 아파트 위층 아래층 사나 봐요. 그 베란다 가가지고 모여 그러면 위층에서 내려오고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저러고 모이고 있대요. 시공간의 제한이 극복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천에서 출발한 이 SO라는 개념이 쭉 퍼질 거예요. 저 울릉도 옆에 제가 하나 더 써놨죠? 그 독도예요, 독도. 제 꿈이 독도에도 SO가 반드시 나오는 그날을 기대해요. 그래서 하나 더 붙여놨어요, 살짝. SO가 갖는 사업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여러분에게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내가 일단 먼저 SO가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복제를 시켜야 되니까. 내가 SO가 됐어요. 그런데 내 고객들 중에 난 추가적인 소득, 그냥 단순 고객으로 계시는 분도 있지만 나 좀 이거 싸게 먹고 싶어. 나 이걸로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추가 소득 한번 올려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아까 얘기한, 근데 그걸 SO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직접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다 제공하는 거예요. 저 SO를 직접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파트너들을, 내 아는 지인을 2명을 SO로 만들면 골드이드입니다. 딱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0만 원 내외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 내외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SO가 되면 평균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 우리가 실버 ED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 파트너 2명의 SO를 만들면 20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기억나시죠? 2억 정도 들여서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집을 만들면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보증금, 권리금 빼고도
뺐는데도 200 몇십만 원이에요. 거기에 이자 비용은 또 넣지도 않았어요. 내가 2억을 이자 내서 했다 그러면 그 더 가져갈 작은 거죠. 그런데 어때요? 내가 시스템 오너가 되고 2명만 만들면 그 수억을 들여한 서브웨이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리스크 없이. 하다 말아도 돼요. 하다 말아도 뭐 아무 손해날 게 없는 거죠. 손해 안 나요. 제품 먹어보고 알아보다가 말아도요. 어떤 건 남아있어요? 건강은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 밑에 두 분을, 그 두 분이 또 밑에 2명씩만 SO를 만들어내면 그분들이 골드 ED라는 200만 원 소득이 되고 각각 2명이 200만 원 소득이 되면 내가 400만 원 언저리에 소득이 되는 PD라는 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나는 브론즈 PD라는 회사로부터 굉장히 회사가 주는 모든 보너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성공자 직급인 브론즈 PD가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는 1억 내외 월 한 7,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요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려면 몇 년 다녀야 되는지 아세요? 제 친구들이 저 고대 ROTC 동기생들이 지금 거의 삼성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거의 부장이에요. 좀 늦은 친구가 차장이고요. 최근에 빠른 친구가 이사가 됐긴 했지만 부장들 평균 연봉이 딱 저만큼인 거죠. 어때요 여러분? 힘들게 대학 나와 대기업 들어가서 부장까지 올라가는 거하고 SO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저런 분들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확률적으로 높겠어요? 리스크는 어느 게 없겠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딱 저만큼이에요. 딱 저만큼. 결론적으로 저 밑에 한 8분의 SO들이 계신데요. 저 8분의 SO를 나를 포함해서 제 밑에 있는 6명이 함께 노력해서 저 8명의 SO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룹에서 저 SO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저렇게 설명을 들을 때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 SO들이 이제 양성되고 육성되는 데 있어서 SO 자신이 할 거는요. 그냥 모임에서 TV 틀어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정도면 돼요. 나머지는 다 뭐가 한다? 그룹의 시스템이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SO 미팅을 주간만 해주면 돼요. 그럼 화요일, 목요일 날 우리 그룹에서 훌륭한 강사님들, 능력 있는 강사님들을 계속 끊임없이 실시간 방송을 해줄 거예요. 그것을 마침 꼭 그 시간에 못 듣는다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그냥 재방송으로 들으면서 나누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뒤에 있는 원데이 세미나라는 날이에요. 이 또한도 여러분 지금 모임 공간에서 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말은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냥 차 대접하고 손님 접대하고 있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방송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MBA 6주 과정을 원격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저건 PD가 주관하고요. MBT 이것도 해드려요. 원격으로. 그리고 고PD 세미나 원격으로 해드려요. 다 실제로 중앙에서 다 방송을 해드린다. 이런 거죠. 시간, 공간, 난이도의 장벽이 완벽히 부서지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자영사업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자영업이 하나 있어요. 창업을 작게 5천, 많게 3억이라고 칠게요. SO요? 자본금 필요 없어요. 투자 시간? 여러분 아무리 직원 쓴다 그래도요. 거의 무슨 빵집 프랜차이즈 무슨 프랜차이즈 하잖아요. 주인 안 나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4일에서 7일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요. 처음 가볍게 3, 4일 파타임으로 그것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능해요. 우리 왜 경력이 단절돼요? 아이 육아 때문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아이 등교시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누군가 그만두는 거죠.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근데 우리는 아이 등교시켜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가치죠. 리스크요? 자영업은 높죠. 투자가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SO는요 없어요. 고정비 안 들고요. 투자금 안 들어요. 메나테크는 특히 회원 가입할 때 돈도 안 들어요. 인쇄소득이요. 자영업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아주 무조건 된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SO가 되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능해져요. 하지만 내가 치킨집을 열어서 인쇄소득이 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거. 시간적 자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충분히 SO를 배출하고 나면요 그냥 내가 관여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SO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제 강의 오늘 되게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마칠 건데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끝났네요. SO가 된다는 건 금메달리스트다. 무슨 뜻이니까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아까 SO면 SED라는 직급이라 그랬죠. 그 SED가 평균 그냥 편차는 있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왔대요. 우리 김연아 선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연금이 얼마라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요 연금 점수는 90점을 받고 연금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메달 2개 따면 여러분 저 제도 잘 모르고 제가 강의 준비해 찾아봤어요. 금메달 2개 따면 200만 원이냐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연금은 딱 100만 원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금메달 하나 더 따면요 그걸 연금으로 환산해서 일시불로 준대요. 일시불로. 저 연금 점수에 따라서 뭐 주는 일시불이 있대요. 그러니까 10개 따도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100만 원 연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이 가능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점프해가지고 3바퀴를 하늘에서 도는 게 가능해요?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게 가능하면 스케이트 하셔가지고 연금 받으시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SO는요 저는요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 뒤에서 이제 성공한 PD 사장님들이 이제 2분이나 강의를 하실 텐데요. 그분은 저 SO를 한참 뛰어넘으신 거죠. 다인라인으로 SO를 대충 6명, 7명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김연아요? 봐요. 트리플 악셀 쫙 하고 최정점까지 갔다가 은퇴했죠. 왜요? 더 이상 나이 들고 힘 딸리고 그 몸을 유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은퇴한 거예요. 계속 평생 하늘에 떠서 저렇게 3바퀴 돌 수 있다면 왜 은퇴를 하겠어요? 계속 올림픽 나가서 자기 몸값을 더 유지하죠. 안 되는 거예요. 정점을 찍고 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SO는요 멈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김연아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김연아는 스케이트라는 도구를 만났다면 우리는 SO라는 도구를 만난 거예요. 이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뒤웅박이라는 단어 아세요? 가끔 그런 표현 쓰죠. 아내가 이제 빼라 그랬는데 앞에 제가 뭐라서 뭐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 이렇게 많이 푸념하죠. 근데 뒤웅박이 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왜 여자 팔자를 뒤웅박 팔자다 뭐 이렇게 했는지는 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제가 호기심 천국 아닙니까? 저는 궁금한 건 다 찾아봐요. 뒤웅박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요 플라스틱 바가지 없을 때요 박을 잘라가지고 안을 파래가지고 박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꽝 밟으면 깨지는 박 있잖아요. 그게 바가지예요. 그래서 바가지 긁지 마라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안에다 숟가락 넣고 이렇게 그지가 긁잖아요.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아내가 잔소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야 바가지 긁지 마 그런 거예요. 이제 다 나온다. 국어 시간이다. 국어 시간. 아내들 바가지 긁지 마세요. 예. 근데 하여간 저 뒤웅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박을요 위를 뚜껑을 탁 잘라내고요 말랑말랑할 때 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박이 말랑말랑해요. 처음엔 위를 싹 잘라내가지고 안에 속을 다 파냅니다. 그리고 바짝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그릇으로 쓰인 거예요. 뚜껑이 있는 그릇. 근데 왜 뒤웅박 팔자라 그런지 아세요? 저 박이 부잣집에서는요 부잣집에서 쓰이면 쌀을 담는 용도로 쓰이고요 가난한 집에서 소 여물통으로 쓰이기도 하고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저 뒤웅박이란 존재는 똑같은데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쌀이 담겨지기도 하고 소 여물이 담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여자의 인생이 어디에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 팔자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뒤웅박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참 국어 공부 잘한다 진짜. 근데 많이들 올라왔어요. 제가 댓글을 못 보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댓글 올라왔습니까? 오 선생님? 많이 올라왔어요?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원주는 가깝죠. 부산이 제일 먼 거예요. 혹시 뭐 미국 없어요? 미국? 실제로 이 방송으로 미국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기회에 등장하실 것 같은데 이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미국에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팔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은 뒤웅박이에요. 저기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팔자 인생 노후는 어떠시겠어요? 쓰리고라 그러더라고요. 외롭고 아프고 돈 없고 이걸 삼고라 그래요. 쓰리고. 여러분 우리 고수업 칠 때 쓰리고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노년에 친구의 부자 건강한 노후 재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이라는 뒤융박에 여물만 담고 살았다면 이제 쌀도 담아보고 금도 담아보자고요. 그게 뭐냐면 SO라는 제도예요. 이게 딱 필이 와야 돼요. 아, 저거구나 해야 되는데 여전히 긴가민가 하시면 그냥 뒤융박으로 사시면 돼요. 저기로 여물 담는 뒤융박으로. 여러분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거나 혹은 한 번도 보지 못한 폭발적 성장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9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요, 정말 이 사업이 좀 힘들었어요. 가서 정말 얘기하고 오면요, 가서 오메가3 그 4만 원짜리 하나 먹을게, 야 유산균 그거 하나 놓고 가, 이랬어요. 근데 놀라운 시스템이 하나가 등장했어요. 그게 뭐예요?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 딱 메나테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클린이 딱 들어오니까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매출액이 20배씩 성장하는 거예요. 클린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노력을 했는데 매출액이 20배가 뛴 거죠. 이게 시스템의 힘인 거고 제도의 힘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주 문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려왔는데요. 여러분 이 멋진 성장을 직접 경험하실래요? 아니면 옆에서 구경하는 존재로 살다 가실래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말복인가? 뭘 얘기하셨는데 저는 더 의미 있는데 우리 8.15 광복절 아닙니까? 75년 전에 드디어 일본의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의 압제에서, 일본의 그 핍박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제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95%는 돈이라는 핍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SO라는 이 멋진 시스템을 한번 여러분에게 장착시켜 보세요. 여러분이라는 뒤융박에 SO라는 저 도구를 한번 담아서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한 맺혔던 경제의 궁핍함, 경제의 어려움을 좀 넘으실 것 같아요. 전 요즘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저는 이 메나테크라는 도구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세금 내다 보니까요, 제가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숨이 턱 막히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막둥이 재윤이 같은 녀석이 내 나이쯤 됐을 때, 40년 후 내 나이쯤 됐을 때 걔가 살아갈 경제적인 구조는 어떨까? 걔가 살아갈 그 시대의 자본주의는 지금 이대로일까? 아니면 더 잔인해질까? 우리 삶에서요, 목적과 도구를 혼돈해서 참 불행하거든요. 여러분, 돈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도구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그 돈이라는 도구가 인간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죽게 되고, 돈 때문에 타인을 공격하고. 이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당장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고 그 게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게임의 구조가 계속 갈 거예요. 근데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근데 일어날 길은 없고, 그때 저는 이 SO를 보면서 왜 가슴이 설렜냐면, 정말 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 있는 건 정말 돈에 대한 한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저 SO에 도전해가지고요, 그 한스러운 돈의 주인이 되는, 돈의 노예가 아닌 한번 돈의 주인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한번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SO라는 이 멋진 시스템으로 한번 원풀이 한풀이 하는 그런 8.15 광복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돈으로부터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